자, 이해찬 대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서갑 아주 뜨겁습니다. 현역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영입 인재인 김남국 변호사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금태섭 의원은 조국 수호 선거가 되면은 수도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죠. 그랬더니 김남국 변호사, 왜 조국 얘기를 하느냐? 나는 그 얘기 안 하는데 라고 하면서 조국 프레임으로 나를 엮지 말라라고 하면서 결국 어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선이 이루어지든지 뭐 당에서 결정을 하겠죠. 이걸 놓고 또 당 내에서 밖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해찬 대표는 둘 다 소중한 자산이다. 쓰임새를 고민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쪽에 방점이 더 찍혀 있을지 한번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최근 김남국 변호사가 가고 있는 그 행보는 저희 지도부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거나 또는 지도부의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순수히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치평가를 떠나서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결국은 뭐 경선을 하게 해달라는 경선 신청을 한 거죠. 그런 이상 사실 이제 경선과 공천을 관리해야 될 지도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A가 맞다, B가 틀리다, 또는 A라는 사람이 좋고 B라는 사람은 틀리다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저격 공천이다, 뭐 자객 공천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객이나 저격을 보내려면 될 만한 사람, 센 사람을 보내는 게 맞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강서갑 지역에 권리당원을 한 명도 모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자객 공천이 될 수 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역 금태섭 의원은 자산만 하더라도 수십억 원 가지신 분이시고 보좌진, 빵빵한 보좌진에 지역에 도와주시는 여러 조직들 이런 사람들 있지만 저는 뒤늦게 경선에 참여해서 정말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서 호롤당신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자객 공천이다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수호 전쟁 누가 그렇게 프레임을 만드는지 조금 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국 수호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본인이 금태섭 의원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 이 프레임 자체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검찰개혁 찬성과 검찰개혁 반대 이 프레임, 그리고 정치 청년의 도전, 그리고 기득권 정치의 심판, 저는 이 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과 금태섭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은 국민들이 지난해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그게 부끄러우신 것인지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인지 이것을 꼭 여쭙고 싶습니다. 박창원 교수한테 좀 먼저 물어볼까요?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을 내전으로 몰고 가면 최악이고요. 다양성으로 끌고 가면은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지난 촛불 그다음에 뭐 광화문과 서초동의 촛불 대결이 있었는데 이런 그 소위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금태섭이라고 하는 인물은 민주당에서도 쓰임새가 있고 또 민주당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런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영 논리 한가운데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 또는 김남국 변호사 이런 분들이 내전으로 몰고 가면 이거는 진짜 민주당이 적전분열로 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포장을 아름답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내전이 아니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사실 통합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극우 보수부터 중도까지 스펙트럼을 다 안아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도 똑같이 적극적인 검찰개혁 논자로부터 해서 중도층까지를 다 안아야 되는 게 선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김남국 변호사를 통합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으로 지역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네가 다 못다한 그런 검찰개혁의 꿈을 피워봐라. 이렇게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가르마를 타주는 게
양쪽을 다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 네. 예. 정은갑 실장은요. 지금 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중도 표심을 고심할 수밖에 없죠. 오늘 그 이해찬 대표에게는 둘 다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은 방금 박 교수 얘기했듯이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어떤 경쟁보다는 다른 쪽의 배치 측면인데, 근데 그것도 지금 상당히 만만치가 않은 게 결국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모순되는 측면이고, 또 지금 한편에서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앞서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얘기를 했듯이, 물론 김 변호사는 여당 핵심들과 교감하여서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조국은 하나의 검찰 개혁의 상징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조국을 다시 불러온다는 프레임 자체는 보수에서 지금 만들어간 것인데 왜 그걸 가지고 끄집어냈느냐. 제가 들은 바로는 김남국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취소했을 때는 자기는 물러날 뜻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금태섭 변호사가 스스로 그 프레임을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핵심 지지층의 불만들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공천 문제에 다시 결부시켜가지고 끄집어내느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상당히 고심이 큽니다만 결국은 이제 선거에 대한 득실 이런 점 등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조국 수호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 지역에 맨 처음에 공천 신청을 했던 정봉주 전 의원 또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남국 변호사 지원 사격이라기보다는 김태섭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동안 맺힌 것 이런 것을 푸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런데 오늘 한 2시쯤에 전화 와서 강서갑에 출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제가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어제서부터 이제 기자분들한테 전화 받은 게 의원님이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나를 과대평가한 거다. 나는 당에서 그렇게 김남국 변호사를 거기다가 박을 정도의 역량이 안 된다. 저는 금태섭 당신 개인 떨어뜨리려고 강서갑 간 거 아니에요. 소신 있게 행동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뭐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있지도 않은 막연한 중도 진영에 호소하는 이 정치가 옳은지 제가 살짝 은유하듯이 빨간 점퍼 민주당을 솎아내겠다. KKK 강서갑 금태섭 얘기한 건 맞습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중간에 사회로 나왔는데 얼마나 떠는지 너무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정말 너무 순수하고 그야말로 노력하고 성실한 청년이에요. 이런 청년이 지금 우리 당에 이렇게 영입 인재로 들어왔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제대로 영입을 하는구나. 제가 우리 민주당에서 영입을 한 사람 중에서 예, 김한기 변호사. 뭐 든든한 지원 세력이 있네요. 굉장히 빅스피커들 아니시겠습니까? 손해 의원도 그렇고 정봉주 전 의원도 그렇고 이분들 말씀하시면 뭐 민주당 한쪽 지지층들에서는 많이 영향을 받는 분들이죠. 사실 영향을 주는 분들인데 이 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 4월 총선에서 가장 금기시될 그건 물론 제 사견입니다만 조국 소환을 하게 되면 무조건 선거판에서 마이너스 아닌가. 네. 어떻든 간에 뭐 통합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중도 표심을 잡는 사람이 당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조국 전 장관은 본인도 많은 지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배우자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일부는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비판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또 상당수 여론은 또 이걸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재판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여기서 계속 조국 갖고 뭐 갑론을박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굉장히 피로감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민주당이 이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조국 얘기는 다시는 안 나오게 뭐 교통정리 한다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서정 변호사. 아마 이제 이해찬 대표의 말씀은요. 결국 이제 둘 다 공천 주겠다. 금태섭, 김남국 둘 다 주겠다. 쓰임새가 있다는 얘기는. 근데 금태섭은 옮길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김남국을 다른 지역에 옮겨서 공천 주겠다. 예. 그럼 이게 어디 가느냐? 제가 보기에 동작이 중앙대학에 있어요. 김남국 변호사가 이제 중앙대학 나왔거든요.
중앙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지역 예. 기반도 있고 아. 또 거기에 다 사무실도 열었어요. 변호사.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마 나경원 의원 지역 전략공천으로 지정됐잖아요. 예. 제대로 여기 건물을 잡아봐라. 이런 식의 어떤 전 동작적으로 돌리면서 둘 다 공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 말은 이제 결국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 조국 수호 세력과 비판 세력 이런 의도거든요. 근데 보통 그 한 사람이 토끼 두 마리 쫓다 보면요. 놓치는 게 99%입니다. 두 마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 쫓아가 두 마리 다 잡아요. 저는 오히려 금태섭 공천함으로써 친문들도 계속 반발하고 또 이제 김남국 변호사를 공천하면 오히려 조국 수호한다고 또 비판받고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아무튼 이 문제 뭐 복잡하고 오래 끌수록 민주당으로서는 도움 안 되겠죠. 지금 이 부분도 있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고 또 집값 문제 여기에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권 관련해서 민주당 선거 앞두고 좀 걱정스러운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선거 앞두고는 실수를 줄여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난제들을 풀어야 할까요? 이러다가 총선 걱정하는 분위기가 좀 많은데 우리 패널들 얘기 녹취를 좀 들을 시간이 있나요? 예.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 구성원 모두 국민을 향해 귀를 열고 겸손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정성을 다해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정갑 실장 겸손해야죠. 그럼요. 선거를 앞두고선 교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2012년에도 민주당이 뭐 180석 이상 얘기했습니다만 막판에 한 달 남겨놓고 뭐 김용민 파동 등등으로 거꾸로 됐고. 예. 2016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한국당이 뭐 180석 이상 못 넘는다 했습니다만 공천 문제로 또 뒤집어지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50여일 남은 기간 동안에 과연 누가 겸손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세금 정책 이런 것도 너무 어떤 원리적인 거에 입각했을 경우에는 과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런 점 등을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박정환 교수께서는 혹시 이번 총선 변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게 제일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낙연 후광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착각하고 있어도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종로에서 지금 이낙연 후보가 지금 이제 황교안 후보보다 이제 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나오니까 마치 다른 서울 지역에서 다 그렇게 이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하. 절대 그렇지 않다. 이낙연 대 황교안은 인물 구도가 확실한 거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오만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맞을 수 있습니다. 네.